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정치.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중근 기자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좀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파국은 막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하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됐는데 일단 지금 모레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공수처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이란 말입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어렵다 이 입장인데 일단 모레 현 틀 안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레 추천 과정, 협의 과정 잘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글쎄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작년 이맘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수처장이 추천되거나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 법을 쉽사리 바꾼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 원칙을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래서 지금 회의 2번 하고 무산됐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안 된다면 3번 하고 무산되는 건데 제가 가진 견해에 따르면 최소한 5번 내지 7번 이상 7번 정도 야당이 계속 반대해서 무산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경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 정도 무산됐는데 곧바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것은 사실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라는 게 아시다시피 판검사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직자들은 전부 다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직접적인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출범 절차를 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번 정도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다 안 되면 그때 개정안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또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시기는? 근데 올해 안도 사실은 국회법에서 가령 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 심의를 신청을 하는 순간 이게 120일간 지금 그 법사위 안건이 묶여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올해 안에 출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내일 모레 지금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지명된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올 12월까지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큰 틀에서 하나만 예상을 해보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에게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만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흔히 보면 수치 하나하나보다도 추세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이번 주 오늘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진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아닌 이런 추세, 최근의 추세 어떤 이유가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 국회 180석 가량의 그 어떤 이 3분의 2 가까운 의석, 그다음에 행정부의 대통령 권력,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5분의 4를 지금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이 권한을 남용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국민에게 항상 있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 마음에는 겸재 심리가 작동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항상 깔려 있어서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 아까 또 나왔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여당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 마음속에 조금은 좀 견제
견제 심리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저는 제일 큰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중도층으로 외형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고 또 호남에 자주 와가지고 호남 서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올라가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가운데 최근에 어쨌든 전세 대란 문제가 하나 생겨서 수도권에 있는 30대에서 50대까지는 굉장히 좀 전세집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매우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정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모여지면서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 쪽의 지지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쪽 지지도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제 추윤 갈등,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진 정책 이른바 이런 부분들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청장의 갈등이 지난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찰을 놓고 이제 대면 감찰 조사를 놓고 지금 갈등이 이어졌는데. 좀 봉합되는 듯 했는데 이번 주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이번 주에 대면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봉합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고요. 추 장관 성격으로 봐서 끊임없이 아마 강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다만 대면 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변호사들이 누가 왔는지 이 변호사 출입 기록부터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련되는 주변 방증을 먼저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대면 조사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계 가능성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